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35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백신이 넉넉하지 않다며 해외 백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효력을 높이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이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가짜 백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독일은 24일부터 야간 통금 재봉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869명이 확진된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35명 늘어서 누적 11만 6,6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1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7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0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늘어 누적 125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8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0만 6,459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13만 1,228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190만 3,767명입니다. 정부가 방역에 취약한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회의에서 오늘 확진자 수가 700명대 중반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수도권과 호남, 경남권에서 확진자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전국적 유행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접종 역량과 백신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 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 잇따르는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는 헬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헬스장을 방문해 보니 여전히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착용도 부실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홍대의 한 헬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는 이런 헬스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내 헬스장 곳곳을 돌면서 이런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1, 2층 헬스장이 빈 기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러닝머신은 한 칸씩 비었지만 다른 기구들은 거리를 두지 않아 다닥다닥 붙어 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른 헬스장으로도 가봤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에서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 상태로 달리기를 하거나 강사와 수강생들이 단체로 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숨을 몰아쉬게 되는 격렬한 운동이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를 열어놓고 하게 되면 밖에 붙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선생님이 환기시키면서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방역 수칙은 면적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시간마다 환기 등입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은 40건, 감염자는 1,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수칙을 적용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체육시설들은 호흡이 거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 비말이 멀리 날아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기나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시설을 닫게 하기도 어려운 만큼
현재로선 시설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와 관리가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3주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학원가에선 이미 지키고 있는 지침이라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더욱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수강생 250여 명이 다니는 서울 목동의 한 수학학원. 구청 직원이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학교와 학원발 감염이 늘어나면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계시는 점. 한창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은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학생들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도 섭취 금지. 하루 3차례 이상 환기가 이루어지는지도 살핍니다. 한 칸씩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이 모인 서울 목동의 학원가입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전국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 3주 동안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방역 수칙에 익숙해진 학원들. 집중 방역 기간이라 해도 지침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의견도 있고 느슨해진 부분을 다잡을 수 있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학원 자체에서는 그 이상의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날씨도 더워지고 아이들도 학교를 막 등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드려서 좀 경각심을 갖고 최근 학교와 학원 곳곳에서 나오는 감염으로 자녀를 보내면서도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철저한 방역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보낼 때 걱정이 많이 됐는데 3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총연합회는 대형 학원보다 중소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집중 방역 기간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꾸린 자체 방역단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고육지책으로 시작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운항이 다음 달에는 훨씬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보면 7개 국적항공사가 다음 달 예정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운항 편수는 모두 56편으로 이번 달 19편의 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허용됐던 국제관광 비행이 김포와 김해, 대구공항에서도 허용되면서 전체 운항 편수가 증가한 겁니다. 해외 여행객과 같은 면세 혜택으로 국제 관광 비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항공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선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인천 사이판 하늘길이 1년 2개월 만에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운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노선 허가가 완료되면 다음 달 28일부터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사이판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현재 사이판 직항 노선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운항 재개가 양국 간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 건 아니어서 사이판에 입국하면 5일간 정보시설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하고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최근 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학 문화도시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시가 자연과 문화 등 지역 자원과 과학을 접목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국제연구기관과 기업 180여 곳이 입주한 강릉과학산업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가 이곳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지정은 지난해 대전 유성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 중 2번째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선포는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문화에 대한 체감도를 좀 높이고 또 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등 동해안 특성화 산업 거점인 강릉에 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목표는
지역 중심 과학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 과학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학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가 올해 말까지 매달 한 차례 이상씩 진행됩니다. 특히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바다와 서핑, 커피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과학을 접목하는 방식이 시도됩니다. 관광 거점 도시와 또 문화 도시, 또 과학 문화 도시까지 선정이 된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명실상부한 과학 문화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교법인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영문 교명을 켄텍으로 확정했습니다. 켄텍은 국가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중심을 지향하는 한국에너지공대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학 측이 설명했습니다. 한전이 설립을 주도한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학교법인은 핵심 시설 확보를 위한 캠퍼스 건설과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학생 모집을 위한 전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동부시각 2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8살 이상 미국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3.8%인 8,725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8살 이상 미국인 중 한 번이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51.5%인 1억 3,301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인구 전체로 보면 26.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40.5%인 1억 3,444만여 명이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65살 이상 고령자의 경우 65.6%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80.6%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도 넉넉하지 않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줄 경우 기업들의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92일 만에 2억 회 백신 접종을 이뤘다며 100일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맞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백신 유급 휴가를 줄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I'm calling on every employer, large and small, in every state to give employees the time off they need with pay to get vaccinated. And any time they need with pay to recover if they're feeling under the weather after the shot.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빗발치는 해외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So,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백신 효력을 높이는 세 번째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도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외 지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의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협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미국인 접종이 초점이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1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인 백신 접종이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백신 접종 노력이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물론 우리 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더 편안한 그리고 더 자신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은 미국인 백신 접종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효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웨즐렘 튜레지 최고의학 책임자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사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 3번째 접종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튜레지 책임자는 또 계절성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감염자들에게서 면역 반응이 약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백신도 마찬가지 현상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 사례가 발생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걸 말합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응급 상황도 일으킵니다. 혈관 손상이나 염증, 느려진 혈류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 수술과 사고, 암 치료, 장시간 비행기나 자동차 탑승 등이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소보다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알렉스 스피로플로스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25년간 혈전 전문가로 일해왔지만 코로나19만큼 혈전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가능성은 100명 중 1명꼴. 이들 입원 환자에게 혈전이 생길 위험은 대여섯 명 중 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크라우더 캐나다 맥메스터 의대 교수도 자동차 여행 등 일반적인 요인보다 코로나19 감염 후 혈전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미국의 혈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자체가 혈전 유발 확률을 심각하게 높이는 질환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환자의 뇌졸중 발생이 늘고 있고 폐뿐 아니라 심장과 간 등 여러 장기에도 치명적인 혈전 증상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19를 예방할 경우 혈전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혈전은 매년 10만여 명이 숨지는 흔한 질환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혈전 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인 발생 위험 요소보다 높다며 코로나19 질환에 의한 혈전증보다 훨씬 더 드문 접종 후 희귀 혈전증 우려로 접종을 꺼리는 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백신과 희귀 혈전 간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혈전보다 백신 불신의 결과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짜 백신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판치고 있습니다. 가짜 러시아 중국산 백신을 만들어 판 일당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가짜 화이자 백신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멕시코 세관에 압수된 가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1000여 개가 넘는 병에는 모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냉동 상자에 음료수를 담은 것처럼 위장해 개인 전용 비행기에 싣고 온두라스로 가져가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백신을 판 적이 없다며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Si usted recibe una oferta de una vacuna contra la COVID-19 y le están pidiendo dinero, no se deje engañar. Es una estafa, es un fraude. 멕시코에서는 또 가짜 백신 주사를 놓던 병원 관계자 6명도 붙잡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80여 명에게 맹물 주사를 놓고 $1,000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가짜 화이자 백신을 만들어 유통하려던 사람이 쇠고랑을 쳤습니다. 화이자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짜 백신 병에 담겨 있던 건 주름 개선제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식염수를 넣어 만든 가짜 백신 6만여 개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일당이 만든 가짜 백신 가운데 600개는 홍콩을 거쳐 외국으로 몰래 팔려나갔습니다. 通过向玉冠峰注射器组合件注入生理盐水加工制作假新冠疫苗，并层层加价销售。 남아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백신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백신 위조뿐 아니라 백신을 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만 갈취하는 사기 사이트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적발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이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야간 통금 등 재봉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위대 수천여 명이 의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여는 등 재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베를린 연방의회 부근 도로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강화 조치를 반대하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Die wissen sich nicht mehr zu helfen. Es ist ja immer jeden Tag was anderes. Einer sagt Hü, der andere sagt Hot. Die wissen sich ja gar nicht mehr zu helfen.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연방 하원은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중앙 정부가 주정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통행 금지와 경제 활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식료품과 약국 등 필수 업종 외의 다른 상점에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는 예약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의 등교 금지 조치도 중앙정부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Das gesamte Gesundheitssystem überlastet ist. Wir sind in einer Situation, wo zu viele Menschen krank werden und wo zu viele Menschen sterben. Und deswegen ist es notwendig, dass wir hier und heute handeln.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독일의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봉쇄 강화 조치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도쿄 등 4개 광역 지역에 다시 긴급 사태를 선포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곳의 긴급사태 선포를 정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긴급사태 발효 기간과 휴업 대상 업종 등은 내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91명으로 올 1월 22일 이후 3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다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웨이퍼 소재로 탄화규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화규소는 소재 특성상 결함 관찰이 어려워서 반도체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력 반도체용 탄화교소 소재의 결함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전기연구원 방욱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